혹시 재개발 들어간 아파트를 자녀한테 물려줄 계획 있으신가요?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고민을 하세요. 이거 증여세 폭탄 받는 거 아니야? 하고요. 증여 계약서를 쓴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? 아니면 집이 다 지어진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? 오늘 실제 법규 해석 사례를 하나 딱 뜯어보면서요. 이 복잡한 부동산 증여세 문제의 핵심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. 아직 실체도 없는 집을 증여했다면 법은 이걸 과연 집으로 볼까요? 아니면 앞으로 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볼까요?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차이가 어마어마한 세금 차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. 자, 이 딜레마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. 우선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인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요, 아들에게 새 집을 물려주고 싶었던 한 아버지입니다. 근데 이분의 계획이 생각지도 못한 세금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된 거죠. 사실 모든 건 자식에게 뭐라도 더 좋은 걸 주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거였어요. 아버지가 재개발로 멋지게 들어설 새 아파트를 아들에게 주기로 결심한 거죠. 여기까지는 정말 흔하고 또 아주 훈훈한 계획처럼 보입니다. 하지만 말이죠. 부동산 세금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타이밍입니다. 어떤 일이 어떤 순서로 일어났느냐, 여기에 따라서 법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. 자, 사건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시간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. 아버지가 처음 땅을 산 건 2002년,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. 시간이 한참 흘러서 2025년 1월 13일, 드디어 아들에게 증여 계약을 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그 다음이에요. 불과 9일 뒤인 1월 22일, 아들 명의로 넘어간 게 완성된 집이 아니었어요. 바로 새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권이었습니다. 실제 건물은 아직 있지도 않은 그런 시점이었던 거죠. 네, 바로 이 9일이라는 시간차가 모든 걸 복잡하게 만듭니다. 국세청이 던진 질문은 바로 이거였어요.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준 게 대체 뭡니까? 이 표가 핵심 쟁점을 아주 잘 보여주네요. 증여한 게 입주권이라는 권리냐 아니면 완성된 주택 그 자체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. 만약 권리라고 보면요. 1월 22일 기준으로 그 권리의 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고요. 주택으로 본다면 나중에 집이 다 지어져서 등기하는 날 바로 그 시점의 주택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. 이 차이가 증여세 액수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. 자, 그럼 이제 법전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 논쟁의 심판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. 과연 우리 증여세법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? 먼저 배경 지식부터 간단히 짚고 갈게요. 이 모든 일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일어났습니다.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. 그냥 낡고 오래된 동네를 싹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짓는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렇다면 아들이 넘겨받은 입주권, 이건 또 뭘까요?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.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새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황금 티켓 같은 법적인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. 당연히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재산 가치가 있죠. 그리고 여기 이 모든 논쟁을 한 방에 끝내버릴 결정적인 법조항이 있습니다. 상속세랑 증여세법은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어놨어요. 부동산처럼 등기가 꼭 필요한 재산은 계약서를 언제 썼는지는 상관없이 등기를 접수한 날에 증여가 이루어진 걸로 본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법은 개인들끼리의 약속보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기록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에요. 자, 그럼 방금 우리가 본 법조항을 근거로 내려진 공식 답변, 그러니까 이 길었던 논쟁의 최종 결론은 무엇이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공식적인 답변, 첫 번째는 아주 명확합니다. 아버지가 증여한 건 권리가 아니라 완성된 주택 그 자체로 본다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. 다시 말해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그 날은 바로 미래에 그 주택의 소유권, 등기를 접수한 날이 되는 겁니다. 이 표를 보시면 오늘의 결론이 한눈에 딱 들어오죠. 법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. 증여한 건 완성된 주택이고 그 시점은 미래 등기 접수일이다. 그리고 이 모든 판단의 근거는 우리가 아까 살펴본 바로 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에 따른 것이고요. 자, 그럼 오늘 내용의 핵심만 딱딱 정리해 볼까요?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. 우리 세법은 중간 과정인 권리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최종 결과물인 완성된 집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.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의 기준 시점은 계약한 날이 아니라 나중에 집이 다 완성돼서 등기소에 공식적으로 등록되는 바로 그날이 되는 거죠.
이게 바로 여러분의 증여세액과 납부 시기를 결정하는 핵심 원칙입니다. 오늘 우리는 하나의 법 해석 사례를 통해 부동산 증여의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를 배웠습니다. 만약 여러분께서도 비슷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오늘 배운 이 원칙을 바탕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. 나의 세금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는 과연 언제가 될 것인가? 그 선택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